한 노교수가 자기 죽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기까지 속으로 숫자를 헤아렸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가늠했습니다. 루게릭병이었습니다. 발끝부터 시작된 마비가 다리를 타고 올라와 이제 곧 숨쉬는 근육까지 삼킬 병이었죠. 의사는 그에게 길어야 몇 달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남은 시간을 절망 속에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교수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 죽음을 마지막 수업으로 삼겠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14번의 화요일 동안 한 제자에게 인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4천만 명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우리보다 삶을 더 잘 알았을까요?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배우지 않았을 뿐이죠. 안녕하세요, 카미노입니다. 오늘 나눌 책은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지난번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는 이야기에 많은 분이 마음을 나눠주셔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실화입니다. 모리 슈워츠라는 노교수가 실제로 있었고 그를 찾아간 제자 미치 앨범이 그 마지막 대화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죽음에 대한 책인데도 읽고 나면 오히려 살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모리 교수가 죽어가며 남긴 말들 속에는 우리가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던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3가지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먼저 제자 미치의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미치는 대학 시절 모리 교수를 무척 따랐습니다. 서로를 코치와 선수라고 부를 만큼 가까웠죠. 졸업하던 날 미치는 교수에게 약속합니다. 꼭 연락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나온 미치는 성공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기자가 되었고 늘 바빴습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인정, 더 높은 자리, 그것들을 좇느라 16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스승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미치는 우연히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합니다. 바로 모리 교수였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미치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스승을 찾아갑니다. 죄책감을 안고서요. 그런데 모리 교수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안합니다. 매주 화요일에 오게, 우리 다시 수업을 하자. 대학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이야기를 해볼까요? 미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늘 바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히며 삽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 한 통 못하고 나중에 시간 나면 하고 미룹니다. 그 나중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잊은 채로요. 미치가 16년을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무엇인지 오늘 모리 교수가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죽는 법을 알면 사는 법을 알게 됩니다. 모리 교수가 미치에게 던진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는 법을 배우면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애써 외면합니다. 죽음은 먼 훗날의 일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기죠. 그런데 모리 교수는 말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그걸 진짜로 믿지는 않는다고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걸 매일 실감한다면 우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르게 살 겁니다. 모리 교수의 제안은 이겁니다. 어깨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그 새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가? 내가 지금 되어야 할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죽음을 곁에 두는 건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귀한 겁니다. 사실 이건 오래된 지혜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되새겨온 삶의 태도였습니다. 모리 교수는 자신의 죽음으로 그 오래된 진실을 다시 증명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모리 교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택한 방법이 특별했습니다. 그는 슬픔이 밀려오면 그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잠깐 마음껏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그 감정에 온전히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렇게 실컷 슬퍼하고 나면 슬픔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다고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강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느끼고 나서 놓아주는 것. 그게 진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라고 모리 교수는 가르칩니다. 두 번째,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관계뿐입니다. 모리 교수가 평생 사회학을 가르치며 그리고 죽어가며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한 시인의 말을 자주 인용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뜻은 분명합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리 교수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잊히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요양시설에 중년의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매일 방에서 나와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몇 시간이고 엎드려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진짜 원한 건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아봐 주는 것.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여자는 평생 자신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확인받지 못한 채 살았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 아픈 이유는 이게 그 여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소중하다고 말해주기를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서로에게 그 한마디를 얼마나 건네고 있을까요? 모리 교수는 미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나 권력은 결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성공해도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습니다. 미치가 16년간 성공을 좇으며 느꼈던 그 공허함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리 교수는 덧붙입니다. 죽음은 생명을 끝내지만 관계까지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내가 나눈 사랑은 내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계속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남길 수 있는 건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나눈 사랑인 겁니다. 세 번째, 용서하세요. 자신부터. 모리 교수가 마지막에 힘주어 말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한 용서는 조금 특별했습니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용서하라는 겁니다. 모리 교수에게도 평생 마음에 남은 후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화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모리 교수는 그 일로 오랫동안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질책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미치에게 당부합니다. 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일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자신과 화해하고 자신을 용서하라고요. 이건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야기와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참 모집니다. 과거의 실수를, 하지 못한 일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자신을 벌합니다. 그런데 모리 교수는 말합니다. 그 후회를 끌어안고 있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다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만큼 시간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가 시간을 끌지 말라고 합니다. 용서를 미루지 말라고요. 지금 이 순간 나 자신과 화해하라고 말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려 합니다. 오늘 모리 교수가 남긴 3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죽는 법을 알면 사는 법을 알게 된다는 것. 끝이 있음을 기억할 때 오늘이 비로소 귀해진다는 것. 둘째, 결국 남는 것은 사랑과 관계뿐이며
우리가 나눈 사랑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살아간다는 것. 셋째, 용서하되 자신부터 용서하고 그 화해를 미루지 말라는 것. 이 셋을 관통하는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죽을지를 알면 어떻게 살지를 알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치는 마지막 화요일, 모리 교수의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모리 교수는 미치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습니다. 16년을 소원했던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마지막 14번의 화요일로 다시 이어졌습니다. 미치는 훗날 이렇게 씁니다. 죽어가는 스승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 그 수업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것도 당신에게 찾아온 하나의 화요일일지 모릅니다. 오늘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으신가요? 연락하려다 미뤄둔 사람, 마음에 걸리는 사람,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짧게라도 연락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나중은 생각보다 늦게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도 자신을 탓하고 계셨다면 모리 교수의 말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만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오늘 떠오른 그 사람이 누구인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서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켜두시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든 다시 배웁니다. 바쁘게 사느라 잊고 있던 사랑하는 법도 오늘부터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미노였습니다.